검찰, 경찰, 해경, 소방, 치안 관련 수장들 모조리 공석이다. 이게 임기 8개월 만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정권 말기적 기현상이 하나 나타난 게 천지 누나 문자 논란, 김남국 그때 문진석 작년 12월이죠. 문진석 민주당 의원하고 뭐 자기들 그 이재명하고 김남국 그 모교죠. 중앙대 출신 누구를 뭐 자동차 업계의 그 모임에 무슨 거기다 또 꽂아 넣는 그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문진석하고 김남국 문자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 알아서 내가 훈식이 형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현지 누나에게 내가 부탁할게 인사. 무슨 현지 누나가 외부 그 인사까지 다 개입을 했다는 것이 그때 다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났는데 김현지는 나하고 김남국하고 뭐 누나 동생하는 사이 아니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 했지만 그거 이미 다 들켰습니다. 김남국이 왜 갑자기 김현지를 떠올렸을까? 같이 청와대 안에서 그때는 용산이지만 그 비서실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때 김남국이 국민소통 비서관이라는 거 갖고 있었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남국이 정치도 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눈치가 뻔하죠. 이런 부탁은 이 인사 부탁, 이 정부 안에서뿐이 아니고 민간 단체까지 이게 전부 다 현지 누나가 다 할 수 있어.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현지 누나에게 부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김현지가 뭐 이 인사에 개입한다고 신문 보고 했을까요? 자기는 그 시스템을 다 알죠. 그게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게 문자가 들켜버려서 그렇지. 그동안 쭉 해왔던 일, 그게 문진석이 국회에서 이게 자기 이거 휴대업체 나오다가 문자가 들켜서 그렇지. 쭉 해왔던 일 가능성이 높죠. 그 김남국뿐이 아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막 인사청탁을 하는 이재명 정권과 그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다 김현지 통해서 다 했다는 것이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임을 했는데 그 사람을 2달 만에 다시 민주당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다. 자, 하나 좀 의아하죠.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왜 이재명의 핵심 접근, 친명 7인의 출신 김남국을 받아들였을까? 정청래가. 자, 우리 그렇게 싸우는 사이 아니다. 이거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애지중지하는 김현지가 또 애지중지하는 김남국을 일단 대변인으로 데려다 놓은 거죠. 이게 뭐 어떤 뭐 화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별일 없다. 명청대전 그런 것 지금 하는 것 아니다. 이게 감추기 위한 그런 선택이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한 거죠. 어쨌든 이게 이 김현지가 했던 청와대 이재명 쪽에서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대변인 한 사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수석 대변인이 있고 원내 대변인이 있고 뭐 원외 대변인이 있고 부대변인 한 수십 명 있고 그 중에 한 명 들어간 거죠.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통령실에 합류했다가 작년 12월에 문진석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가 들통이 나면서 사퇴를 했는데 그 뒤 공개 활동을 자제하다가 이달 초 슬슬 나타났습니다. 좌파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면서 슬슬 나타났는데 결국은 대변인으로 시켰는데 아시다시피 김남국은 21대 국회 때 수십억 규모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그것도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이게 또 정보를 활용해서 팔았고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때 탈당을 했었습니다. 탈당을 했는데 지난 총선 때 그 위성정당으로 들어가서 슬그머니 또 복당을 했다가 또 이런 청와대까지 데려갔는데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이게 또 그 문자가 들통이 나서 나갔는데 다시 또 들어온 겁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 이제 자기 밑에 그 김남국을 거느리고 있게 됐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김남국 임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젊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무슨 두각을 드러냈습니까? 코인 논란만 잔뜩 일으켰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적합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몇 개월 있으면서 그 인사청탁이나 하고 그런 것이 이재명의 국정 철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을 우롱하지 않으면,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이런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코인 가지고 그 소동을 빚었고, 그 문자 가지고 다 들통이 났고, 그런데 이제 어여없이 민주당에 딱 그 포진시켰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아마 배치하는 현지 누나하고 또 소통을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그 시선, 따가운 시선 이런 것은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셀프 추천해서 산림청장이 된 이 김현지가 또 인사를 다 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죠, 김남국. 그런데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김현지가 그때 성남시 좌파 시민단체 성남의제 21 거기서 7, 8년 동안 같이 활동했던 사람, 신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조경하고 산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경학교 교수를 김현지가 산림청장으로 올려 앉혔죠. 사실상 김현지가 한 작품으로 지금 다 뭐 그렇게 알고들 있죠. 그 산림청장을 했던 김인호 성남다인이라는 사람이 지난 금요일에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람까지 치어 사망할 뻔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많이 있는데 다른 데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산불이 나서 난리인데 금요일에도 8군데인가 산불이 막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장이 그거 다 지휘해야 되는데 산림청은 대전에 있는데 분당에 이제 자기 집에 이제 금요일이라고 간 모양입니다. 간 모양. 근데 그날 밤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교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신호를 위반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지금 입건됐죠. 그리고 그 상황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도 그냥 칠 뻔했습니다. 그 보행자가 재빨리 이렇게 피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경찰에 적발을 되니까는 나 산림청장이야 또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정권 말기 현상이죠. 이런 것도 청장이면 차관급인데 차관급이라는 사람이 이 산불이 났는데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대형 사고를 낼 뻔한, 그리고 접촉 추돌 사고를 낸. 그리고 이게 또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이게 이렇게 하면 다 숨겨질 줄 아는 건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서 무리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 마치 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해서 우리가 단칼에 처리했어.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니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 뭘까? 당장 언론에서 취재하니까는 음주 교통사고다. 바로 나오는 걸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뭐 이 공직자의 기강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인사권자인 뭐 이재명이 이 국민에게 설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뭐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죠. 민낯입니다. 또 김인호는 그때 다 이제 뒤에 김현지가 있는데 그때 국민추천제라는 거를 이재명이 뭐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추천제, 거기에 인사혁신체 국민추천제를 해서 산림청장에는 누구를 뭐 추천합니다 이런 그 형식을 밝혔다고 했는데 김인호 본인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가서 국민추천제로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추천합니다. 가장 적임자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 철학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기가 썼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국회 청문회는 안 하죠. 차관이니까. 어쨌든 국회에 불려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느냐 하니까는 정말 답변이 가관이었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산림청장에 적합하다고 해서 내가 추천한 거야. 완전히 국민 우롱하는
그런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지금 몇 개월 만에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청와대는 해명도 없고 대국민 사과도 없이 보직 해임한다 한 문장으로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인사 참사다. 그리고 국민 추천제가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사 검증도 하지 않고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 막 자리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변절이 된 것이죠. 자, 이게 정권 말기적 현상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진짜 시스템상으로 정권 말기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 지금 현재 경찰, 검찰, 소방, 해경, 산림, 오늘 산림까지 저 제일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김인호입니다. 산림청장. 술 먹고 지금 사고 친 사람. 민생치안 5청장이 공석이다. 초유의 사태가 왔다. 야, 윤 경찰 수장 조지어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에 공석이고, 그래서 인사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고, 소방도, 계엄 여파로 작년 8월에 직위 해제됐다. 이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본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인데, 지금 임명도 하지 못해서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돼야지 경감이야 실무자 전보 인사까지 이어지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인 2023년 12월 12일 언제입니까 그게?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조지호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이 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승진 선보 인사도 잇따라 미뤄졌다. 자, 그리고 경찰뿐 아니라 검찰, 소방, 해양, 산림 모두 대행체제다. 검찰은 작년 7월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압박에 의해서 물러났죠. 그런데 그 후에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계속해서 좌파의 입맛에 맞는 곧 검찰이 없어지는데도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대응을 시키고 있죠. 소방은 작년 9월에 허석권 전 청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수 조치 지시를 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위 해제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임명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청장은 작년 12월에 그때 갯벌에서 안전사고 나고 그것 때문에 이혼 면직이 됐고 산림청이 음주운전 혐의로 직권 면직돼서 지금 5개 없습니다. 청장 없습니다. 전부 다. 자, 그런데 이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장의 유무는 공권력 행사 전반에 영향을 준다. 실질적으로 왜냐? 절차적 정당성이 약한 대행체제에서는 조직 운영과 정책 결정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대행체제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안 하니까 소극적으로 가죠. 그런데 이 동아일보 마지막 분석 기사에서 그걸 이재명 정권이 노리고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조직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가 된다. 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경찰 출신이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경찰청이나 소방청 청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임명을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 아니냐. 왜? 수장을 두지 않고 대행체제로 가면은 청와대가 직할로 해서 조직을 장악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지방선거 앞두고 이 깐깐한 청장이나 이렇게 잘못 임명을 했다가는 통제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서범수 장관이 물으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사권자 이재명이죠.
의중을 대신 말할 수 없다. 인사권자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발 빼는 거죠.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를 제청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게 그 위에 이재명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역할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윤호정이 자기가 빨리빨리 경찰을 안정을 위해서 그 정상화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오다가 안 내려오니까는 원래 자기가 허술합이라는 거를 실토를 하는 거죠.